12번째 강좌는 모듈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진행한 색상별 작업에 대한 코드의 양이 많고 또 색상에 따른 작업 코드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 경우라면 모듈화, 즉 서브 VI를 만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VI 형태로 이용하면 전체 시스템 동작의 루프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강좌에서 색상별 동작 패턴에 대한 부분을 상태 머신을 통해서 구성했다면 이 코드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들은 서브 VI로 만들어서 전체 루프 시스템에 탑재시키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령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전체 루프 시스템을 돌리는 프론트 패널이고 지금 보시는 블록 다이어그램이 전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블록 다이어그램의 루프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강좌에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씩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이 판단이 되고 나면 이렇게 케이스 구문을 통해서 이번 강좌에서 시나리오로 잡고 있는 4가지 색상에 대한 각각의 분기문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이렇게 검정색과 또 빨강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에 대한 서브 VI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살펴본 이 파란색에 대한 전체 절차를 하나의 서브 VI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파란색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3가지 색상에 대한 서브 VI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든 이 파란색에 대한 루프를 가져다 놓고 이 상태에서 서브 VI를 만드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VI는 어떤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파일에서 그 자체에서 추가적인 기능만 설정하고 저장을 하면 그 자체가 서브 VI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서브 VI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전체 루프에 이 서브 VI를 하나의 VI 형태로 위치를 시켜놓고 입출력 간의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 즉 와이어링을 하기 위한 패턴의 생성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프론트 패널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디폴트로 나와 있는 패턴이 있고 사용자는 이 패턴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루프에서 어떤 입출력을 사용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가령 전체 루프에서 파란색에 대한 부분의 와이어링을 현재 살펴보니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값만 인디게이터로 와이어링을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도 전체 루프의 파란색에 대한 서브 VI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한 이 초음파 센서에 대한 인디게이터 값만 서브 VI로 패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란색 물체를 작업하기 위한 이 프론트 패널에 보시면 앞선 강좌에서 다양한 이 인디게이터 값들을 산출을 해 놨는데요. 사용자에 따라서 불리안의 터치 센서의 온오프 동작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을 수는 있지만 개별적인 것들은 사용자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시도해 보는 걸로 하고, 본 강좌에서는 패턴을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링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설치하면 되고, 두 개가 필요하다. 용도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 정도 사용하는데, 주로 인디게이터는 아이콘의 우측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 연결할 인디게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울트라 센서, 즉 초음파 센서가 결과로 내포하는 이 숫자형 데이터가 실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황색의 색깔로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절차는, 지금 현재 패턴 우측에 보이시면 이 전체 함수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아이콘은 일반적인 랩뷰에서 제공하는 상징적인 이니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파란색, 빨강색, 검정색, 초록색 네 가지 색상에 대한 각각의 VI를 만들고 전체 루프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화된 랩뷰의 상징적인 아이콘을 사용하게 되면 다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아이콘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VI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콘을 두 번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 클릭하면은 랩뷰의 상징적인 이 아이콘이 등장을 하고요. 이것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하는데 우측에 보시면 팔레트가 있는데요. 현재 디폴트로 빨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흰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부분에 저는 am blue,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 검정색. 그리고 정렬도 할 수 있고요. 폰트의 크기도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앞서 존재했던 랩뷰의 상징적인 아이콘 대신에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이니셜로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도 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됩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즉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나머지 세 가지 색상에 대한 부분도 서브 VI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파란색 물체에 대한 작업 절차만 소개를 했는데요. 앞서 언급을 몇 번 해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세 가지 색상에 대한 작업 절차도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같은 패턴으로 동작이 되고 있고, 다만 물체를 놓기 위한, 즉 언로딩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의 위치만이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 물체에 대한 이 프로그램, 즉 이 소스 코드에 대한 부분을 전체 카피를 하고 초음파 센서에 대한 이 값만, 각 색상에 대한 위치 값을 미리 사전에 측정을 해서 그 값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 있는 것을 카피를 해 놓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로우 프로젝트의 화면인데요.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EXARMBU 라는 이니셜로 저장을 했고요. 자, 하나씩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블랙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BK로 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에 저장을 하고 블록 다이어그램에 카피한 내용을 넣고
프론트 패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이 위치가 다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용자가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블록 디아그램을 한번 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내용이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물체를 인식하고 색상이 판단한 다음에 암 센서가 내려가서 물체를 로딩하고 그 이후에 로테이션 모터의 회전과 암 모터의 다시 하강과 이런 모든 동작들이 다 같습니다. 다만 색상별 위치가 되어 있는 이 적재 공간으로의 이동이 초음파 센서의 거리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값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검정색 블랙에 대한 위치는 사전에 측정한 바에 의하면 39.4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9.4cm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현재 로봇 시스템이 물체를 잡기 위해서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센서를 인식하기 위해서 근접했다가 조금 더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진을 한 상황이 검정색 물체를 언로딩하기 위한 적재 공간, 그 위치보다 조금 뒤로 더 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에 대한 값과 이 모터, 즉 이 드라이빙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모터의 이 방향이 다른 파란색을 필두해서 초록색, 빨강색에 비해서 다른 양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이빙 베이스의 운동 방향도 파란색, 초록색, 빨강색은 사축협원 로봇 시스템이 물체를 로딩하는 그 타이밍에 볼 때 우측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고, 검정색은 좌측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좌측으로 가야겠죠. 좌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방향을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체를 언로딩하기 위한 작업 공간의 위치 역시 초음파 센서에서 점점 물체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로 측정한 거리 값 대비 더 큰 값이 나와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머지 빨강색, 초록색은 파란색과 같이 측정한 초음파 센서 값보다 작을 때를 염두에 두면 되겠죠. 이 부분은 실제 시스템을 보면서 판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9.4라는 값을 넣고 39.4보다 작을 경우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39.4보다 크다면 멈춰라 라는 패턴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거나 같음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색상, 나머지 세 가지 색상에 비해서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브 VI로 가서 이 부분들은 적당히 배치를 하고 이름도 네이밍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 VI를 만들기 위해서 패턴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패턴을 파란색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분화된 부분을 하고 오른쪽을 클릭하고 울트라 센티미터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실수용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아이콘 역시
두 번 클릭을 해서 좀 사이즈가 크면 이렇게 좀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암 블랙으로 되고, 자,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로봇 프로젝트를 다시 보면 네, 암 bk라는 이러한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머지 두 가지 색상에 대한 부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을 하기 위해서 그린 대신에 GN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보다는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도 자, 이렇게 파란색에 대한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했습니다. 파란색의 물체가 놓여져 있을 적재 공간과 초록색이 놓여져 있어야 될 적재 공간은 로봇 시스템의 이동 반경이 같은 방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터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 그대로 내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 초음파 센서의 어떤 케이스 구문에 대한 연산자 역시, 비교 연산자 역시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까지 이동을 하다가 그 상황에 부합되면은 멈춰라, 이러한 명령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의 경우에는 측정을 해보니까 21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cm보다 크거나 같을 때 멈추게 되면 초록색 물체를 언로딩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의 위치에 정지하게 되는 그런 코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의 수정이 완료됐다면 이제 패턴으로 가서 다시 여기도 패턴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클릭해서 바꾸고, 좀 섬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같은 흰색으로 하면은 이 색상도 나머지 색상들과 차별화가 안 된다 하여 이 부분을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바꾸면 뭐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프론트 패널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하는 거는 이게 서브 VI로 작동되는 순간 실제 전체 루프에서 포함되는 부분은 패턴에 존재하는 이 주황색 이 부분만 인디게이터로 생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프론트 패널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낀다면 하겠고, 이것이 서브 VI로만 투입이 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끔은 서브 VI도 같이 열람을 해서 이 서브 VI 안에서 동작되는 다양한 인디게이터 값들이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어서 이왕 하는 김에 정리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리 과정은 마지막 빨강색 부분을 진행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빨강색에 대한 부분. 그래서 레드 대신에 RD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프론트 패널에 가서 블록 다이어그램의 각종 생성된 인디게이터들의 출처를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울트라 센서, 즉 초음파 센서의 거리 값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빨간색 색상의 경우에는 12cm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드라이빙 베이스의 모터가 정지되면 됩니다. 자, 패턴으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고 아이콘으로 가서 이번에는 빨강색이니까 이제 이렇게 빨강색으로 해놓고 자 이렇게 놓고 빨강색의 검정색은 조금 이 부각이 좀 안되기 때문에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도 훨씬 돋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한번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각의 인디게이터가 어떤 인디게이터를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론트 패널에서의 해당 인디게이터를 두 번 클릭하게 되면 블록 다이어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태 머신의 단계별 동작에서 가장 네 번째 마지막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업2에 해당하는 이 서버 모터의 초기값과 동작 후의 이 스핀 값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네이밍은 사용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초기 값이라는 것보다는 사용 전이다 해서 비포 앵글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후의 값은 애프터 앵글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고요. 배치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rm initial rotation, arm angle rotation 이것은 아마도 두 번째 동작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rm 모터의 before와 after의 관계가 두 번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위에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도 바꾸면 되고요. 이 터치 센서도 지금 현재 빨강색에 대한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치장을 하고 싶으면 프로퍼티로 가서 ON을 눌렀을 경우에는 빨강색, 오프가 됐을 경우에는 약간 옅은 빨강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해서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그램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로봇 프로젝트에 보시면 빨강색, 초록색, 검정색, 그리고 파랑색 4개의 서브 VI가 탄생이 됐고요. 이 서브 VI의 사용 여부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VI를 하나 만들었을 때 VI 선택으로 가서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뭐 BK라든지 BU라든지 이런 걸 하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터미널 인디게이터 터미널이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이 패턴에서의 이 부분과 같겠죠. 빨간색의 경우라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인디게이터 값은 바로 패턴에서 생성된 요 울트라 센티미터스라는 이름의 인디게이터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